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3시 40분인데 갑자기 이 시간에 왜 방송이 키냐?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요. 어제 방송하다가 이제 녹음했는데 녹음이 안 되겠어요. 제 차 찍으려고 다시 방송 켰습니다. 길게 하진 않습니다. 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 전부가 아니다. 꿈은 돈보다 소중하다. 예체능 전공에서 주위에 저런 애들 진짜 너무 많은데 한심하고 답답해요. 얘네는 돈도 거의 못 버는데 저소리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체능 하신 분도 있습니까? 예체능. 예체능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음미체입니다. 음미체. 음미체가 뭐냐? 음악, 미술, 체형을 전공으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 음미체도 있지만 넓게 보자면 연극, 그리고 이제 무용까지 포함됩니다. 네. 근데 보통 크게 보자면 음미체가 맞아요. 음미체. 쉽게 말해 예술을 전공해가지고 그 전공을 직업 삼아서 이제 먹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체능 전공자를 합니다. 뭐 우리가 TV에 보면 그런 예체능을 전공해가지고 잘된 사람들 보잖아요. 뭐 연예인 가수들. 그 사람들은 엄청 잘된 케이스가 맞아요. 누가 봐도 돈을 잘 벌고 뭐 성공한 케이스가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TV에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일반 직장인보다 더 힘들게 삽니다. 이 예체능이 옛날부터 좀 배고픈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자식이 예체능 전공한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다 싫어해. 예. 이제 어른들이 어떤 말 하냐면 이제 밥 빌어먹는 직업이라고. 예. 이제 돈 많이 못 벌어가지고 남한테 밥을 얻어먹는다고 안 좋게 봤어요. 이게. 근데 그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예. 정말 이 예체능이 이제 배우는 시간과 어떤 노력 그리고 이제 돈 대비 막상 이제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긴 한데 일할 수 있는 어떤 파이가 엄청 적고 수입도 적어요. 그리고 비전도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흔히 예술을 꿈만 먹고 사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예. 돈은 안 되고 이제 잘 될 거는 어떤 열정 하나 믿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달프고 배고픈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체능 전공하신 분들이 좀 멘탈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들이 많아. 그 예체능은 보통 남자보다 여자 월등하게 많아요. 체육적은 남자 여자 비슷한데 음악 미술은 거의 여초입니다. 완전한 여초예요. 예.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예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고. 예술고등학교. 예고 성비가 8대2입니다. 8대2. 여자가 8이에요. 예. 한번 볼까? 예고가 완전 여초거든요. 완전 여초. 자, 여기 보니까 부산 예고가 있는데 부산 예고가 남자가 197명, 여자가 821이야. 8대2 맞죠, 여러분? 그러면 경북 예고. 여기는 남자가 260명인데 여자가 930명이에요. 거의 4배죠. 8대2 넘죠? 와, 장난 아니다. 제일 심한 데가 여기를 알고 있어. 선화예고. 여기는 거의 9대1입니다. 남자가 160면 여자가 920명이야. 그러니까 완전 여초예요, 그냥. 네. 보통 일반적인 여자분들 못하고 보통 집안이 사는 분들 있잖아요. 부잣집. 상류층 집안이 자란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예술을 관심 있고 좋아하면 시키는 경우 많아요. 어차피 뭐 그분들이야 뭐 자기 딸이 예술로 뭔가 돈을 못 벌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뒷받침 되니까. 그래서 예우 같은 거 가면 좀 부잣집 잘 사는 그런 이제 여학생분들 많아요. 이게. 돈 없으면 못해 이게. 평범한 집안에서 이런 예체능을 한다? 사실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이 예체능은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해야 돼요. 아주. 그냥 동네에서 탑 먹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정도가 아니면 정말 잘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체능은 사실 해본 사람 아시겠지만 이게 실력으로 뭔가 있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말하기 좀 그래. 예. 어차피 입시 미술 배우면 뭐 입시 음악이나 미술 배우면 실력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 뭐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고
어, 보통 이제 뭐 그런 예체능 전공하면 실력이 거의 거기서 거기야. 크게 차이 안 나. 거기다 들어가는 돈도 장난 아니에요. 뭐 장비값이나 그런 이제 뭐 과외비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일반 사기업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부모님 등급이죠. 거기다가 등록금도 더 비싸. 보통 예체능은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500 근처 갑니다. 500 이상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돈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돈 없으면. 예. 근데 모든 예체능 전공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일반 서민 가정에도 근데 예체능 전공해가지고 대학을 다닌 사람이 있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힘들어요, 여러분. 대부분. 뭐 일반 직장에 못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몇 년째 아르바이트만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 진짜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 직장 다니사보다 그 현실 감각이 많이 부족해요. 예체능 가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체능 쪽 분들이 보통 이제 꿈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 성공한다. 언젠가 분명히 뭐 내가 만든 음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미술이면 내가 만든 작품이 분명히 사람들한테 각인될 것이다.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돈이 안 되고 당장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많이 갈려가요. 진짜로. 멘탈이. 그리고 너무 꿈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많이 없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 본인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저는 저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돈 관련된 가മ리설. 뭐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만 쫓지 마라. 돈은 나중에 또 벌면 된다. 살아보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말이야. 근데 저런 말을 정말 돈이 엄청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돈 때문에 고생하고 쪼들리고 힘들게 살고 가진 거 없고 의식적 안 되는 분들이 저런 말을 합니다. 봐봐요. 자, 이 사람도 예체능 전공해가지고 지금 당장 배고프고 뭐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미래가 불안한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 저런 말 하면 누가 믿을까 이게. 본인이 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이는 차는데 나이는 차지만 가진 자산은 없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런 상황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정말 누가 납득을 할까요? 적어도 내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 100억 이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될 정도가 돼가지고 뭐 그리고 되고 나서 난 돈 많으니까 이제 뭐 돈에 뭐 더 이상 미련 없다. 그건 모르겠어. 그런 애들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들한테 이것저것 부탁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부탁을 해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 앞가림이 안 되고 자기 능력 해결이 안 되니까 남한테 도움을 바랍니다. 부탁을 해요. 네. 부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 하겠죠, 여러분. 어? 뭐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아니면 돈 달라 하겠지. 근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맞잖아. 뭐 한두 번은 뭐 친구니까, 뭐,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막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돼버리면 어떤 생각 듭니까? 사준사 입장에서.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돈이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저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저 말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아무도 납득을 안 해요. 그리고 나이 먹고 꿈만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네. 나이 먹으면 꿈이 아니라 현실을 먹고 살아야 돼. 꿈도 현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우리가 뭔가 책임지는 게 있어야 되고 갖추는 게 있어야 돼. 그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도 힘을 얻고 사는 거야. 그나마 늙어도 우리가 밀 수 있는 게 뭐예요? 젊을 때 모아놓은 자산, 그리고 사회적인 커리어,
그거 믿고 나이 먹어도 든든히 버텨가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이잖아. 근데 뭐 내가 지금 뭐 어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뭐 일정 이상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저런 말을 믿는 사람 없겠죠, 아무래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진짜 찌질들이 한 소리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뭐냐면 저도 살면서 저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근데 열심히 살고 뭔가 좀 돈이 많고, 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뭔 그래도 좀 나이 먹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사신 분들은 젊을 때 고생해라. 젊을 때 열심히 돈 모으고 헛돈 쓰지 말고, 네가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를 성공 이루고, 그렇지 못하면 빨리 취업해 돈을 벌어라. 그래서 최대한 목표를 만들어. 그리고 정말 웬만하면 고생하고 좀 열심히 살아라. 그냥 나이 먹고 덜 고생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해요. 이런 말은. 오히려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돈이 전부다 아니라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열심히 사신 분들 중에서. 반대로 나이 먹고 인생이 꼬였다거나 뭔가 힘들게 사는 분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그 편의점 알바할 때, 그 저희가 일했던 편의점 알바가, 그 편의점이 이 영구임대 아파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럼 영구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이 와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편의점에 많이 와요. 제가 야간 알바 알고 있었는데 한 새벽 3시 되면 오는 사람이 있어. 행색이 많이 아니에요. 머리도 안 감았고, 머리 안 감아가지고 부스스하고 냄새가 나, 안 씻어가지고. 뭐 신내 나는 거 있죠. 네. 냄새 나고, 그리고 치아 상태가 안 좋아. 딱 봐도 좀 사는 게 뭔가 고단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소주를 사가요. 근데 항상 소주값 비싸다고 투정을 부려. 아니, 편의점 소주값 비싼 거 다 알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데 가든가.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소주값 1,400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1,400원 계산하는데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10원짜리 있잖아요. 그걸 한 주먹이 다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테이블에 뿌리는 거야. 네. 그걸로 이제 내가 10원짜리 뿌리니까 내가 이제 새알리는 거죠. 네. 제가 물어봤죠. 이거 1,400원 맞아요?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왔는데 새알려 보라고 하는 거야. 야간 심심하니까 내가 새알렸죠. 내가 새알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 자네 나이어린 것 같은데 너 돈만 보고 살지 마. 응? 그 나이 때는 돈보다 소중한 거 많다. 사람이 너무 돈만 쫓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제가 10원짜리 새알리면서. 그래가지고 새알려 보니까 정말 10원짜리 140개 넘더라고요. 그래서 딱 140개 받고 소주 사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뭐 돈이 어쩌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진짜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게. 아니, 소주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 먹고 일단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행색이 초라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이 먹더라도 어린 친구한테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대단한 훈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 사람이 정말 나이에 비해 없어 보인다는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오히려 이런 어도는 괜찮았어요. 새벽에 알바하면 와가지고 돈 찍었어요. 아유, 고생합니다. 아, 학생인가 보죠? 아, 나도 새벽에 출근하는데 이거 사는데 같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사는데 하나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이제 저한테 나이 물어보는, 올해 어떻게 돼요?
아, 24. 내 아들 4명 나이가 비슷하네. 음, 그 나이 때 힘들죠. 힘들다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때 열심히 살고 공부터 하면 나이 먹으면 좀 고생 덜 할 거야. 저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소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인상이 좋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그분도 한 새벽 5시 되면 이제 출근길 들렸다고 하는 거야.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거죠. 네. 같은 언이라도 너무 차이가 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먹고 돈이 없는데 어떤 젊은 사람한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딴 말 하지 마요. 이딴 말. 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절대 돈이 없는데 꿈만 먹고 살지 마요. 나이 먹으면 우리는 꿈이 아니다. 현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